현재 서울시내는 집회 소식이 있는데요. 서울역에 집회 참가자들이 모여 있습니다. 집회 후에는 한강대로를 이용해서 전쟁기념관 북문 건너편까지 행진할 예정이고요. 세종대로 서울역 방면으로 숭례문 교차로 부근은 전차로를 통제하고 있습니다. 반대 방면 차로를 나눠서 통행하고 있으니까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쪽으로 일직분기점 진출로 1차로에서는 승용차 사고도 나면서 여파로 밀리고 있습니다. 이후 순산터널과 팔탄분기점을 지나서 화성휴게소 쪽으로 밀리고 있고요. 경부고속도로 서울로 들어오는 차들도 많습니다. 남사 부근에서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요금소에서 판교분기점까지와 달래내 부근에서 반포까지 천천히 갑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 양양 쪽으로는 남해양조금소 부근에서 서종까지 14km 구간 정체고요. 화도 부근 3차로에서는 고장난 승용차가 서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정현정입니다. 여러분께서는 끝장 토론 각설하고를 듣고 계십니다. 정관용의 시사본부 매주 토요일 2부 끝장토론 각설하고 국민의힘 혁신위원 천하람 변호사 그리고 오늘은 김민아 시사평론가 이렇게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후반부 공통질문입니다. 이번 주 가장 핫했던 말, 누구에 입에서 나온 어떤 말, 천하람 변호사. 네, 합참 관계자의 얘기죠. 스치듯 지나갔다. 네. 저는 이 얘기 듣고 와, 이거 뭐 스치듯 안녕 뭐 노래 가사 이런 것도 아니고 야, 이거 우리나라 합참이 이렇게 여유 있어도 되는 건가? 저는 뭐 합참 관계자가 어디 무슨 몰디브 같은 데서 칵테일 마시면서 일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휴전 중인 분단 국가에서 나올 수 있는 수준의 여유인가? 그러니까 그런 겁니다. 아니, 물론 그러니까 용산 대통령실 위를 지나가지 않았다라는 취지는 알겠어요. 비행 금지 구역 외곽을 스치듯 지나갔다. 네, 외곽을 실제로 뭐 조금 침범한 거인 게 객관적인 사실인 것도 알겠습니다. 그런데 합참 정도 되면은요, 절대 비행 금지 구역에 일단 무인기가 들어왔고 격추시키지 못했다는 거에 대해서 국민들보다 더 엄중하게 엄격하게 반응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이게 그냥 별일 아니라는 듯이 하고 지나갈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얘기 들으면서 진짜 좀 왜 이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김민아 평론가는 핫했던 말 한마디. 저도 비슷한 건데요. 근데 출처가 의심스럽다. 네, 대통령실에 아마도 김은혜 홍보수석이 야당이 여기에 대해서 애초에 제기했던 문제에 대해서 합참도 몰랐고 그때까지는 대통령실도 몰랐던 그 무인기의 궤적이 지금 말씀하신 비행금지구역에 좀 인접했거나 지나갔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정보를 사전에 어디서 취득했느냐 이 주장을 지금 한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야당 의원이 그런 문제 제기한 것을 의원이죠. 그러니까요. 김병주 의원이 주장을 한 거에 대해서 그 정보를 어디서 났는지가 오히려 의심스럽다. 출처가 의심스럽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반응을 한 거예요. 저는 그거는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출처를 뭘 의심한다고 해석해야 합니까? 그러니까 지금 야당은 이 결국 그러면은 무인기를 날린 쪽으로부터 받았다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북한으로부터 받았다는 거 아니냐. 이제 우리가 간첩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그다음에 만약에 이제 제가 시사평론가로서 그 가능성이 아니다라고 하면은 뭐 군 내에서 뭐 나온 정보냐 그러면. 근데 군은 지금 뭐 애초에 분석하기 전에는 몰랐다는 입장이니까 그것도 뭐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사실은 무슨 얘기를 하는 건지 잘 알 수가 없죠. 야당 쪽 반응은 지도만 보면 그냥 추측이 가능하다고 나던데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애초에 그러면 야당은 그것이 어떻게 가능했느냐. 29일 날 이제 국회 국방위를 열었을 때 거기에 이제 보고를 했어요. 합참이. 이 무인기의 궤적에 대해서, 그러니까 항적에 대해서 항적 자료를 보고를 했는데 그 항적 자료를 가지고 지도에 대입을 해보니까 그 항적을 이렇게 선으로 이으면은 뭐 이렇게 이 궤적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비행금지 구역에 인접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인다. 남산도 이렇게 지나간 것 같고.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 결론이 야당 의원의 어떤 머리에서만 나온 결론이 아니고 31일인가요? 중앙일보의 일요일판이 있습니다. 그 중앙일보 일요일판에도 이게 보도가 나왔고 그리고 이 4일날 이제 국방부가 대통령실에 보고를 한 이후에 5일날 브리핑하는 자리에서도 기자들이 물어봤어요. 이 무인기가 넘어온 당일은 그냥 서울 북부만 지나갔다고 했는데 그다음에 항적자료 제출한 거 보니까 서울 중심부까지 간 것 같더라. 그렇죠. 그러면 그 사이에 입장이 뭐 바뀐 게 있는 거냐 이런 질문도 나온 걸 볼 때 기자도 그렇고 야당 의원도 그렇고 충분히 다 분석해서 그런 결론을 낼 수 있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군은 그런 주장이 나온 직후부터 이적행위다라는 말부터 시작해서 사실이 아니다라고 하더니 결국은 뭐 인정을 했죠. 인정을 하고 나서 인정을 했으면은 거기에 대해
대해서 그 맥락에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인정은 하지만 야당이 저렇게 주장한 거는 출처가 의심스럽다. 이렇게 대응하는 게 과연 국민들이 볼 때 합당하겠는가 여러모로 실망스럽습니다. 두 분 다 핫했던 말을 이 무인기 관련된 논란으로 꼽으셨어요. 스치듯 지나갔다. 출처가 의심스럽다. 그 밖에 또 몇몇 목소리 더 들어보고 이야기 나눕시다. 용산 대통령실 즉 촬영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고 가능성 있다는 답변을 했습니다. 가정적인 질문에 대해서 그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답변이지 그것을 그럴 가능하다라고 답변하신 건 아닙니다. 완벽한 경호 작전의 실패입니다. 그리고 또한 더 나쁜 것이 있습니다. 거짓말입니다. 작전에서는 군에서는 가장 안 좋은 것을 거짓말입니다. 일단 우리 영공이 뚫렸다는 점에서는 대단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만은 그것이 대통령실 주변이라면 더 심각한 문제겠죠. 네. 처음부터 차례대로 민주당의 윤건영 의원, 국민의힘의 유상범 의원, 또 세 번째는 민주당의 김병주 의원, 마지막은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 네 분 의원들의 이제 국회에서의 발언들 목소리 잠깐 들어봤습니다. 이 중요한 건 근데 이제 이런 일이 있고 나서 군이 애초에는 부인했다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나서 그다음 이제 대통령실이나 이런 쪽에서 보여주는 반응이 문 대통령 집권 5년 사이에 이 남북 유화 국면으로 군에 뭔가 시스템에 문제가 생겼다. 그러니 이제라도 고쳐야 한다. 이런 인식을 보이고 있어서 저는 과연 지금 이번 군의 대응에 있어서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그 원인 찾기가 문 대통령 집권 5년으로 탓하는 것이 맞나? 이런 생각이 먼저 들어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물론 그 중에 일부는 뭐 사실일 수도 있을 겁니다. 아무래도 평화 분위기가 조성되고 하면 훈련도 실제로 굉장히 많이 축소되고 뭐 이런저런 부분도 있었겠지만, 근데 그걸 이제 와서 얘기해서 뭐 합니까? 뭐 그거 모르고 저희가 집권하겠다고 그랬습니까? 집권한 지도 벌써 7개월, 8개월 됐고요. 예. 그래서 저는 그런 얘기는 뭐 하나마나한 얘기다. 오히려 국민들이 봤을 때는 무책임해 보인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그 얘기를 직접 입으로 하지 않아도 국민들이 다 아십니다. 그러게요. 국군의 이 전투 대비 태세라는 게 정권 바뀐다고 해서 180도 바뀌는 게 아니고 이게 연속선이라는 걸 다 아시는데 저희가 그런 얘기를 하면은 오히려 반감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 좀 이해가 되질 않고요. 아까 지금 이제 김병주 의원 관련해서도요. 아니 심지어 저희 당의 신원식 의원 같은 분은 북한이랑 내통하는 거냐고 이런 식의 얘기까지 했어요. 예. 아니 저는 그러니까 신원식 의원이 저희 당의 삼성 장군 출신이시고 예. 국방에 있어서는 되게 그 원래 조예가 깊으신 분인데 김병주 의원도 사성 장군 사성 장군이죠. 저는 만약에 북한이요. 우리나라 사성 장군 출신하고 내통할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이 되면은 저희 지금 벌써 적화통일 돼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아무리 그분이 지금 민주당에 가서 활동하고 있기로서니 조금 전까지만 해도 우리 국군의 사성 장군이었는데 이게 지금 사성 장군 출신한테 할 얘기냐. 좀 아무튼 이 메시지 자체가 좀 너무 좀 이상한 대로 튀고 있고 네. 색깔론적으로 가가지고 지금 보면 이런 사태가 있었을 때 북한을 제대로 강하게 규탄을 해야 되고 이거에 대한 추가적인 대비를 우리가 논의를 해야 되는데 뭐 정치적으로 되게 가볍게 소모되고 있어요. 저 왜 이러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이제 이 사태에 대한 전임 정권 책임론에 대해서는 그 주장을 하려면 저는 구체적으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데서 부실했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다고 지적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근데 이제 처음 나온 반응이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입에서 나왔어요. 바로 북한의 선의만 기댄 어떤 정책의 폐해가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국민 여러분께서 잘 아셨을 것이다. 이게 이제 저 같은 평론가면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네. 대통령 군 통수권자가 할 수 있는 발언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그렇게 발언을 하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대통령실이든지 국방부든지 추가적으로 뭘 잘못했는지를 내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데 실제로 알아보니까 뭐 이 드론 부대 그러니까 이게 뭐 드론하고 일부 로봇 병기라고 부르는 것들이 같이 모여 있는 전투단은 이미 설치가 돼 있고 훈련을 안 한 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다만 이제 지금 이제 얼마 전에 한 훈련처럼 다른 이제 분야의 군이나 다른 단위까지 다 모아가지고 합동으로 훈련하고 뭐 이런 게 없었다는 것인데, 근데 그와 관련돼서는 최근에 이제 제가 SBS에 이제 취재 파일이라고 이제 좀 이 태그가 달려 있는 그 기사가 있어요. 그런 기사들을 쭉 보니까 군 내에서도 이제 여러 가지 불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뭐냐면 이 무인기 부대를 설치하고 이런 것도 사실은 오래된 건 아닌데 2018년인가 뭐 설치를 한 것인데 그 이후에 지금 이 정권 들어서 지금 이런 전
전 정권의 어떤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드론 사령부를 설치하겠다고 하는 게 지금 대책인 거잖아요. 근데 이게 오히려 굉장히 졸속적이다. 왜냐하면 어떤 사령부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평가라든가 여러 가지 평가에 따른 실익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평가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 사령부를 설치하는 게 맞는 것인데 사령부가 무슨 뭐 어디 구청에 무슨 뭐 이 어떤 뭐 종합민원과 이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정도의 어떤 검토가 있어야 되는데 단지 그냥 어떤 무인기가 넘어온 거에 대해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라는 거에 대해서 그냥 전임 정권에서의 문제다라고 한 다음에 사령부가 없었다. 그러니까 사령부를 만들자. 이렇게 가는 것은 그게 오히려 졸속이다라는 그렇죠. 평가에 대해서 돌아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아무튼 이번 그 무인기 파동에 보여준 여권 뭐 의원들 대통령실 군의 어떤 모습이 좀 실망스럽다라는 지적 우리 세 사람 다 한 것 같고요. 저 차제에 좀 종합적으로 앞으로의 안보 상황에서 이 무인기라고 하는 것은 어떤 정도의 어떤 성격과 위험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한다. 미래의 방향을 어떻게 설정하겠다. 이런 종합적인 것을 빨리 좀 내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과제인 것 같고. 또 한 가지 안보 관련해서는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대통령이 미국하고 이 핵무기에 대해서 공동 기획하고 공동 연습하는 것을 논의하고 있다라고 언급한 바 있는데 미국이 바이든 대통령은 아니라고 했고 그다음 상세한 설명을 들어보니 핵을 갖고 있지 않은 나라와는 핵 무기에 대한 공동기획 연습은 전혀 논의 대상이 아니고 다만 이제 한국하고는 핵 확장 억제는 논의하고 있다. 이건 완전히 다른 얘기거든요. 윤 대통령의 얘기와 미국의 해명은 이 대목은 짧게 좀 한마디씩 해버리죠. 이게 서로 이제 쓰는 용어의 범위가 굉장히 편차가 컸던 것 같습니다. 이게 제가 보니까 신년 인터뷰 특히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이게 안보실에서도 다 보거든요. 배석도 해서 보고 당연히 해야죠. 당연히 이제 하는데 지금 이제 이런 논의가 촉발되고 나서 하는 거는 이제 미국 측이 생각하는 공동 연습이라는 거는 진짜로 핵무기 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실제 연습을 얘기한 거고 지금 대통령실에서 내놓는 얘기 보면 기획 단계에서 참여해서 하는 거고 미국의 이제 뭐 소식통 이런 걸 인용해서 나오는 뭐 보도들 보니까 그러니까 워게임 형식의 그러니까 이런 일 뭐 핵 위험이 있을 때 예를 들면 핵 관련해 가지고 한미 군의 대응 같은 거를 워게임 형식으로 이렇게 연습하는 거는 할 수 있다. 실제로 그런 부분 있고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한다면 뭐 공동 연습이라는 표현도 할 수도 있겠다라는 얘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뭐 아무리 광의로 보더라도 어찌 됐든 핵무기 직접 들고 하는 연습은 아니었기 때문에 조금 용어를 너무 넓게 쓴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실에 한미 간에 논의되고 있는 내용하고 바이든 대통령이 답변한 것에 대한 맥락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설명한 거에 대한 맥락을 다 각각 설명하려면 좀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제가 뭐 그 설명은 아마 언론 보도나 이런 것들을 종합하면 어떤 차이가 있는지는 아실 것 같고 결론만 말씀드리면 윤석열 대통령이 신년 인터뷰에서 한 그 발언은 제가 볼 때는 좀 과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지금 있는 사실, 지금 논의되고 있는 사실을 국민에게 전달하려는 것보다는 최근에 북한이 막 저렇게 미사일 쏘고 무인기 날리고 하니까 우리가 앞으로 미국하고 더 뭔가 진전된 어떤 그러한 어떤 대응 방법을 만들어 가지고 실질적인 핵 공유에까지 이룰 수 있는, 그러니까 실효적으로 핵 공유를 하는 건 아니지만 실효적으로 거기에 대당하는 어떤 효과를 낼 수 있는 수준까지도 우리가 갈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러면 이건 대통령의 어떤 과잉된 어떤 기대와 바람과 이런 것들이 투영돼서 그렇죠. 그게 마치 기정사실화 되듯이 과장된 것이기 때문에 그건 잘못한 겁니다. 제가 볼 때 대통령 인터뷰를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고 그런데 대통령이 인터뷰를 하면서 여러 가지 말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말이 예를 들면 이렇게 좀 과장되게 나왔다라고 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참모들이 적절히 개입을 해서 대통령실에서 바로 잡았어야 그렇죠. 되죠. 그랬어야 되는데 참모들이 이것을 별로 신경 쓰지 않고 있다가 뭐 신경을 썼는데도 이렇게 된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결과적으로 대통령의 어떤 발언을 굉장히 우습게 만들었고 혹시라도 나중에 한미 간에 더 진전된 어떤 안이 도출이 되더라도 대통령의 이런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그거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게 되겠는가 그런 게 의심스러운 거거든요. 대통령실의 참모들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않은 결과가 크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되게 아쉬웠던 게요. 그러니까 저는 대통령이기 때문에 뭐 북한의 이런 도발이 세지고 하는 과정에서 좀 강한 발언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군 동수권자니까. 근데 새해 벽두부터 포털에 보니까 우리는 뭐 핵 공동 연습 뭐 할 수 있다라는 게 걸리고 바로 옆에 붙어가지고 바이든은 노라고 했다 이렇게 막 붙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도 이런 식으로 신년 메시지가 나가면 안 되는데 아무튼 뭐 좀 그런 면에서 좀 안 좋았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또 하나 주목할 것은 이게 조선일보의 단독 대통령 인터뷰였잖아요. 그 조선일보가 일면으로 대서특필이 이 핵 공동기획 연습 발언이었거든요. 네. 근데 그 다음에 미국의 반응이 나온 이후에 조선일보는 상세한 그 후속 보도가 없어요.
사실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은 과거 만약에 그 비슷한 보도를 MBC가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 제가 볼 때는 MBC 가짜 뉴스도 되고 뭐 동맹을 이간질하고 뭐 이렇게 됐을 거예요. 근데 조선일보가 보도를 했기 때문에 별다른 반응이 없는 것 같고 다만 이제 말씀하신 내용 중에 조선일보가 후속 보도를 하긴 했는데 굉장히 조그마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조그마하게 했고 그 내용은 그 우리가 이전에 보도로 알게 된 미국의 입장하고 큰 차이가 없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또 조선일보 인터넷판에 그거에 대해서 이게 결국 윤석열 대통령 말이 틀리지 않다는 걸 뒷받침하는 발언이다 이렇게 보도를 하거든요. 그건 잘못 해석한 거죠. 또.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언론에 대한 대통령실의 태도가 최근의 태도가 어떻게 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냐.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언론계에도 주고 있는 거다. 그런 걸 또 보여주는 겁니다. 자, 특히 안보 또 한미 안보 관련해서는 아주 세세한 용어 하나하나까지 꼼꼼히 신경 쓰는 그런 대통령실이 좀 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마칠까요? 국민의힘 혁신위원 천하람 변호사, 시사평론가 김민아 씨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칼라 보노프가 부르는 The Water is Wide 잠깐 들으시고요. 저는 내일 또 뵙죠. 안녕히 계세요.